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가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마감됩니다. 지역의 미래 일자리가 걸린 대형 국책 사업이어서 자치단체들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공동 대응하고 있는 광주 전남의 전략을 주현정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더 정밀하게, 더 많은 데이터를 담아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다 만든 반도체를 상품화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포장 작업, 이른바 패키징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실증하는 장비와 이력이 부족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데다 국가 데이터 센터와 실증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반도체 패키징 산업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광주와 전남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단지를 말하셨고 기타의 SOC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에게는 가장 최적지다. 여기에 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조건도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용수와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알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도 경쟁력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잠재량과 태양광 발전 평균 일사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여러 가지 역량이 있지만 제가 아리백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하고 확 전략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오는 27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마감합니다. 광주 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참여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입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두고 통합 대상이 된 일부 기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와 통합이 결정된 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충돌한다고 반발했고, 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을 앞둔 상생일자리재단도 통합 근거나 기대 효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광주시의 계획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광주시는 상반기 안으로 기관을 통합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의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직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잠깐 줄어들던 나홀로 사장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현재 광주 지역의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 종사자 수는 14만 6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4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줄곧 10만 명 아래에 머물렀던 나홀로 사장이 지난 연말부터 2달 연속 1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원래도 매출이 계속 증대하는 데는 사람을 쓰겠죠. 근데 매출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남는 게 없는데 사람 쓰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용들이. 또 사람을 쓰려 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것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의 비율을 뜻하는 미충원율이 지난 2021년 1, 4분기 9.8%에서 지난해 3, 4분기 15.4%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경영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알선과 이자 지원,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격차의 현실은 신입생들을 모집한 지방대학의 성적표를 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 14곳의 신입생 충원 현황을 전수조사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광주대학 14곳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 10곳에서 지원자 미달이 생겨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1,320여 명, 전문대 250여 명으로 모두 1,580여 명입니다.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제 학교라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어야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들께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부 전문대학은 미달 인원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공개하는 게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반면 4년제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교대에 모집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2곳에서 지원 경쟁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학생 교육비와 연구비 등 투자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대입 대상인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인적 자원이 없어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 일자리가 줄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을 넘기는 이른바 라이즈 체계가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지자체 역량으로 대학 존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며칠 전 전국 27만여 명의 학생이 응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과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말썽입니다.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정보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 지역별 개인 성적표란 이름의 파일을 클릭하자 수험생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방에는 성적표 보는 법은 물론 지역별 학교 순위까지 집계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과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일. 뭐가 올라왔다. 나중에 친구들끼리 막 링크도 돌아다니고 좀 많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니도 여기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전남에서도 96개 학교 11,5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텔레그램 측에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임의로 성적을 지원해서 말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파일을 열어보고 나서 저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역의 한 학생단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유출되었는데도 일단 2, 3일 동안 계속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돌아다녔고 아무래도 좀 소송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돼요.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긴급상황반을 운영해 피해 접수를 받아 정확한 유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를 유통하거나 재가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교통사고 신고 건수 가운데 3분의 1은 주정차 뺑소니라고 합니다. 해마다 관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주정차 뺑소니 강력 단속과 함께 자진 신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주차장. 대형 버스가 후진을 하더니 주차된 차량을 부딪힙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립니다.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또 다른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여기저기 살피더니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멍해지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심지어 도망갔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 사람 어떻게 잡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두 다 주정차 뺑소니로 신고됐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목포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5,730건. 이 가운데 주정차 뺑소니만 35%에 달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를 보더라도 주정차 뺑소니 신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신고 건수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주정차 뺑소니를 뿌리 뽑기 위하여 특별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주차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반드시 검거됩니다. 경찰은 주정차 뺑소니를 줄이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고 자진 신고 홍보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을 살짝 치고 가도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가 나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광산구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실험실에 있던 차량용 배터리가 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인증 시험 도중 불이 붙은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